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창원 스타필드 개관에 앞선 교통 영향평가 내용을 짚어봅니다. 스타필드는 신세계그룹의 자회사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 체인이라는 것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8월 신세계가 조건부 통과된 교통 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영돼야 할 조건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창원시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질의한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 대책과 대응 방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헬로 이슈 토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대면, 비대면 토크로 선택적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면 토크로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 중간 보고 및 이슈사항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는 경남도 공공건축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얼마 전 마무리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 창원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가 가까스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빠져있는 부실한 평가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또 신세계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말씀 교통 영향 평가 절차를 보면은요. 네.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관련 기관, 심의위원 또는 우리 창원시와 같은 이런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 검토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38건의 사전 검토 의견 중에서 신세계가 40여 건을 부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5월 심의에서는 조건부 통과가 됐는데 일단 조건부 통과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조건부 가결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신세계가 우리 심의위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조건 사항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조건부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심의가 되고 나면은 이 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이후에 향후에 신세계가 보완해서 다시 창원시에 제출하면은 그것이 완결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가 수긍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 주실까요? 신세계가 어떤 걸 신세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대체로 우리 심의위원들이 주요 간선도로 또 평산로라든지 창원대로 또 의창대로 원희대로 이게 간선도로거든요. 네. 스타필드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말고도 우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들과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걸 했는데 신세계가 이런 뭐 소소한 개선책들은 다 이렇게 수용을 했지만은 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지하차도 하나 건설하는데 약 200억 정도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대형 사업들은 수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면은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입체 교차로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교통 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야 이제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네,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재본 전문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예전 이슈 토크에서도 이 부분 다룬 바 있는데 그때 유 교수께서 이제 입체 교차로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입체 교차로가 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해주시죠. 입체 교차로는 두 개의 차로가 이제 교차를 할 때 그 통행량이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을 지하로 올리거나 고가도로를 올려서 조금 이제 정체를 해소시키는 방식인데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꽤 됩니다. 네. 당연히 대기업에서 안 하려고 하겠죠.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형 백화점의 3배에서 5배 규모이고 그리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 백화점 한두 개가 들어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치명적이고 이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경기도 고양시나 하남시 스타필드에서 도심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심부죠.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차 대수도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창원시 스타필드 위치를 보면 원희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원희대로는 어떤 도로냐면
가음정, 그다음에 창원광장, 그다음에 시티7, 그다음에 도계광장, 옛날 39사단 지금 유니시티, 그리고 창원역까지, 즉 창원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거의 간선도로 셈 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타필드는 그 도계광장 근처에 위치하거든요. 창원역 근처에. 근데다가 그 도계광장 근처는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작년에 유니시티라는 6,100세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주할 때부터 스타필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런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 중심부인데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입체 교차로를 이제 특히 체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어디냐면 팔룡 터널을 관통해서 와서 이제 이 스타필드를 지나치기 위해서 창원대로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가장 아마 많이 체증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계속해서 스타필드까지 오게 되면 스타필드 바로 앞에서 두 군데 또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기 위해서 두 군데 거기도 교차로를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은 부분이 그 이제 의창대로라고 하는 이제 중동 사거리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39사단 군부대에서 막 나왔을 때 또 큰 간선도로들이 한 세 개가 만나는, 방금 말한 그 팔룡 터널에서 온 도로가 결국 거기를 만나거든요. 이렇게 한 세 개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개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 교통 영향 평가에서 다 무산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하차도를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용이 부실한데 통과를 시켰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인데, 창원시가 뭐 거대 기업 봐주기다 이런 비판을 이번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 영향 평가가 조건부라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뭐 강제적으로 그런 할 수 있는 법적인 지금 절차가 제도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가 어떤 대안들을 지금 내놔야 될 걸로 보세요, 이 교수께서? 2023년에 예정돼 있거든요. 스타필드가 오픈하는 게 이제. 근데 이제 이 스타필드를 조금, 물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내부 기능이 단순 쇼핑이 아니고 거기다 엔터테인먼트, 어린이들 놀이시설 되게 많고, 네. 이 스타필드 즉 신세계에서 원하는 게 우리나라 쇼핑몰 중에서 가장 긴 고객 체류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스타필드를 했더니 주차면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주차면을 추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네. 교통영향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경상남도 건축심의와 창원시 건축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요. 물론 신세계 측에서는 아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7분 능선 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경상남도 건축사전심의나 이제 창원시 건축허가에 보면 교통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 도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창원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계속 좀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주지를 시켜주고 계속해서 좀 정말로 창원 시민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그런다면 네. 그런 최종 심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창원 이 스타필드 공론화 토론회 때 한 달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반대 측 입장이었었는데 입점을 하게 됐잖아요. 그 네. 입점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굉장히 자기들이 좀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혹시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공론화에서 무산이 돼서 입점이 네. 안 될까봐 네. 굉장히 장밋빛 조건들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걸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스타필드한 신세계에 요구를 하고, 신세계 측은 당연히 이를 수용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입체 교차로는 일단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신세계 측이 이 설치를 감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자체, 시의회 각계 입장들이 개선 대책을 요구할 걸로 보이거든요. 먼저 시의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요구할 걸로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시의회가 사실상 신세계에
이번 본회의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신세계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 실례 그런 거죠. 스타필드가 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신세계 원인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부실하게 되어서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네. 그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대형 그 비용이 수반되는 예를 들면 지하차도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스타빌드 고양 같은 경우에는 뭐 개점 이후에 2년이 지났어도 교통 체증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가 2년이 지났어도 1,0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해 주는 그래서 신세계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신세계의 책임은 그 어쨌든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은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뭐 우리 윤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건축 심의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경남도의 사전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창원시의 건축 허가 과정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가 스스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건축 허가 과정에서 우리 창원시 의회도 구체적인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요구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세계 측이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첫 번째 문제점, 그러니까 입체 교차로 부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창원 BRT 시행과 스타필드 출입 시 교통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문 의원께서 이제 지난 창원시의회 임시회 당시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강하게 질의를 했다고 전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질의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답변이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 교통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이 SBRT입니다. 이렇게 간선급행버스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감정 구간에서 지금 1단계로 그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도계광장까지 그 1단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필드 준공이 2023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SBRT 준공 기간이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SBRT는 그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가 되고 2, 3차로로 자동차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원의대로 그러니까 맹공 로타리에서 도계광장까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편도 3차로입니다. 그러면 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되니까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이 나머지 2개 차로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스타필드 진입하는 시점부에 오면은 종점부에 오면은 예를 들면 도계중학교 사거리입니다. 그쯤에 오면은 스타필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겠죠. 줄을 서겠죠. 그러면 직진을 하는 거 소통하는 차량은 직진을 해야 됩니다. 한 개 차로로 다 직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교통영향평가서에 반영이 되고 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그와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요. 네. 창원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SBRT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의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녹지대를 축소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막단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 스타필드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이 오는 원의대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세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SBRT 사업 구간에 도로 확장을 만약에 해야 되면은 그 구간 관련해서는 신세계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점을 창원시는 이 BRT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철저하게 마련을 해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 유 교수께는 다음번에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문 의원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 스타필드 개관도 그렇고요. 창원 BRT 시행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시의회에서 창원시와 또 신세계 요구할 내용이 많아질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뭐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이제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건축심의, 도의 건축, 사전 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창원시 건축 허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신세계가 아직 우리 건축 허가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요구안들을
전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세계가 스스로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입장을 저희들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세계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건축 허가 단계로 넘어오면은 저희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 우리가 신세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런 교통 환경에 대해서 신세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가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이제 반영을 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창원시의회가 강하게 내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좀 더 안타까워지거든요. 이 신세계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해야 할 강제적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뭐 장치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됐고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신세계 측은 7분 응선 넘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유니시티 살고 있는데요. 경축 프랑카드 붙었어요. 주민들이 네. 입점 환영한다고. 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 교통 대란이 나와도 겪어보지 않아서. 그 프랑카드를 네. 환영을 할지 저는 참 그 모습들이 궁금한데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의 건축 심의, 그다음에 창원시의 건축 허가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좀 더 논의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완전히 제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건축 심의잖아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허가 심의, 건축물에 관련된 심의이고 교통 영향 평가는 좀 더 광범위한 교통에 관한 걸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창원 시민들의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신세계 측에 요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신세계는 자기는 특정한 이윤을 창출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시민들이 반기는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일부 보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교통 영향 평가 내용이 뭐길래 그런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걸 아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창원 시민들께서도 이 영향 평가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 정보 공개 또 청구법이 있으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네. 아마 시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아마 그 열람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께서는 또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원활한 그 흐름 속에 스타필드 입점을 그 이야기해 오셨는데 끝으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영향 평가라는 것은 꼭 스타필드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교통에 영향을 줄 만한 거대한 건물이 입점했을 때 그 이전에 미리 미칠 영향을 그 건물 주변뿐만이 아니라 광범위 심지어 1km 가깝게까지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필드 건물하고 멀다고 해서 책임 회피가 되는 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또 스타필드에서 신세계에서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든지 청소나 캐시 담당하는 단순직 외에 관리자들도 지역민을 고용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거든요. 교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끝까지 좀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최근 제기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부실 논란과 또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응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은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은 많은데요. 어느 한편에 서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잘 소통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행정과 시의회가 조금 더 세심한 개입을 할 필요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 저희 이슈 토크도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보면서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